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단원 FM은 지난 9월에 공식적으로 개국을 한 이후로 현재 20여 개의 프로그램이 매주 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송신탑을 세우지 못한 관계로 전파 대신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지요. 9월 개국에 맞추어 방송을 시작한 프로는 벌써 10회 이상을 송출하기도 하였는데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송출되는 방송은 그 장르가 음악방송, 시사방송, 드라마 방송의 어린이 방송, 거기에 외국어로 진행되는 방송과 모녀가 함께 방송하는 프로 등 다양하게 있다 보니 저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또 어떤 내용을 할지 무척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들 가운데 빈 곳을 살펴보다 보니까 나름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 거창해서 인문학이지 뭐 인문학이란 게 별게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려내는 모습들 뭐 그 자체가 인문학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단원 FM에서 송출하는 방송 모두가 실은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문학이었고 그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게 철학이었고 그것이 쌓여서 누적된 게 역사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음악방송 또 대화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전부 다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유로이 그때그때 특별한 주제나 형식 없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방송의 이름도 횡설수설 인문학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LQ를 지향합니다. HQ가 하이 퀄리티라면 LQ는 한마디로 로우 퀄리티입니다. 한마디로 수준이 높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제가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자유, 형식도 자유, 그리고 수준은 LQ.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유로운 방송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근본 없는 방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 없는 방송, 천원석의 횡설수설 인문학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한 곡 띄워드립니다. 비틀즈가 부릅니다. Let It Be.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when the broken-hearted people living in the world agr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For though they may be parted,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they will s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let it
up to the sound of music.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let it b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네, 오늘 첫 번째 방송의 주제를 단원 FM에 바란다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이 단원 FM을 바라보는 시각이자 또 기대이기도 하고 앞으로 제가 진행해 나갈 이 프로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동요가 하나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동요입니다.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었네로 시작되는 동요입니다. 여기에 첫 소절에 나오는 동구밭, 동구라고 하는 단어는 마을의 어귀라는 의미인데요. 이 가사의 묘미는 정겨운 고향의 흙내음을 느끼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특히 동구박이라고 하는 어휘의 선택이 아주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동구박을 마을박, 산비탈 등으로 바꿨다면 제대로 그 맛이 나지 않았겠지요. 동구박 과수원길을 마을박 과수원길, 뭔가 좀 이상하지요? 예, 동구는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우리의 마을 어귀에는 일반적으로 나무가 한 그루씩이 다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는 나무이기도 했고요. 또 먼 길을 떠났다가 고향으로 들어서며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아래에는 대개 널찍한 평상이 놓여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모이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로 즉석 잔치가 또 열리는 마당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동구나무 아래에서는 마을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이기도 했고 또 반대로 그렇게 모였던 이야기가 집집마다 퍼져나가는 그런 소문의 진원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원 FM의 탄생과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출발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단원 FM이 가져야 할 이미지 그리고 그 기능이 바로 이 동구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단원 FM으로 안산의 모든 이야기들이 모여들고 또 반대로 그렇게 모여든 이야기들이 이 단원 FM을 통해서 안산의 구석구석 곳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플랫폼이자 소통의 장소가 우리 단원 FM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겠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의 호흡이 모여서 그 호흡에 호흡을 더하고 그 안에서 같이 웃고 또 같이 울고 또 같이 위로받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단원 FM에 바라보는 그런 기대이자 생각입니다. 더욱이 안산은 100개가 넘는 외국인들이 100여 개국이 넘는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상호문화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런 외국인들에게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언어로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소통의 마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장애인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소위 주변인 혹은 경계인이라고 명명되어서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가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염원을 담아 노래 한 곡 띄웁니다.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노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만두는 소리 부장수 짤랑대는 소리 가게 아줌마 동전 세는 소리 하루하루 지나가는 소리 변함없이 들리는 소리 이제는 다 가버린 소리 들리던 소리도 들리지 않네 그 어디서 울리고 있을까 채석장에 돌 깨는 소리 공사장에 불도저 소리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 꽃집에 술잔 들리는 소리 취한 사람 젓가락 소리 아쉬운 밤 깊어만 가는 소리 빌딩가에 타이프 소리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소리 모두가 바쁜 그 소리 새마을로 날아가는 소리 자가용장 크라킹 소리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소리 네. 우리 마을에는 예전부터 단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을마다 한 명씩 있었습니다. 단골은 지금의 무당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들어보신 분들이 이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승려들과 함께 승려, 백정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천민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의 거주지는 마을 한가운데 이제 들어서지는 못했고요. 마을의 어느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아무리 천하다고 하더라도 이 단골은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을에 어떤 대소사 기일이 잡혀야 되거나 또는 가정의 대소사가 그 이야기 될 때 그 날짜를 잡고 가서 상담하고 그 절차들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맡아서 해주는 사람들이 단골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집안에 뭐 자녀를 결혼시켜야 된다,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가서 단골한테 가가지고 기일을 잡게 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대개 그 이야기들을 나누러 오는 사람들은 대개 그 집안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예전에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은 진짜 형편없었지요. 아주 어린 나이에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으로 시집와서 층층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부모, 그 다음에 또 시숙, 뭐 도련님, 아가씨들 전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소위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가정일을 해야 됐고 가정일이 끝나면 또 나가서 밭일까지 해야 됐었던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쌓여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디다 쏟아낼 데가 없었던 존재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여성들이 집안일을 핑계로 삼아서 이 단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단지 집안일만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죠. 그 이야기 속에 자기의 한과 자기의 서름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여성들의 해방고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모든 이야기들의 서름을 어루만져 주었던 카운셀러가 단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단골이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죠. 마을마다 단골은 이제 없어지고 잘 찾아보기 힘든데, 근데 그 단골이 변해서 그 의미가 현대에는 그 어휘가 변한 게 있는데 그것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내 단골집이야 라고 하는 말에는 단지 자주 찾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로 우리는 보통 의미를 이해를 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면 좀 비싸더라도 바깥에서 사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우리 집에 내가 다니는 단골집에 가서 거기서 보통 사주죠. 그 단지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사면서 주인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욕쟁이 주인 할머니한테 일부러 찾아가서 내 돈 주고 음식을 먹으면서 욕까지 먹어가면서 그런 곳을 가서 우리는 또 단골집이라고 하고, 가서 내 돈 주고 욕 먹는 집, 그런 거 단골집입니다. 단골이 사라지고 나서 근래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런 단골의 역할을 담당했던 집이 있다면 구멍가게였던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하려고 물 올려놓고 콩나물 사러 갔다가 구멍가게 주인장이랑 한바탕 수다 떨더 가곤 했던, 역시 그래서 그 수다를 떨다 보면 집안의 이야기들이 모여들게 되고, 또 남일 얘기하다 보면 누구네 집에 이런 얘기 있었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마을의 모든 소문들이 모여들고, 또 구멍가게 주인장은 그 얘기를 들었다가 또 다시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흘려보내고, 이렇게 모든 이야기들이 모여들고 흩어지던 것이 바로 구멍가게였죠. 그런데 그런 구멍가게도 이제 하나둘씩 사라지고 이제는 그 구멍가게 대신에 편의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점을 가지고 단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편의점은 말 그대로 그냥 편해서 가는 곳이죠. 가격도 싸지는 않고요. 24시간 운영한다는 그런 것이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딱 세 마디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이거 현금으로 할까요? 카드로 할까요? 포장지 드릴까요? 뭐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하고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대개는 이제 알바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이 흘러갈 대상도 아니고 흘러가지도 않고 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곳도 아닌 차가운 백색의 공간, 비록 외관으로는 세련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은 이야기가 단절된 공간이 현재의 편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골이 사라진 공간, 단골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 이외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우리들의 이야기의 저수지가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없는 곳에서는 생명도 없고, 이야기가 없는 곳에서는 우리의 사랑도 흘러갈 수가 없겠죠. 그런 단골이 때로는 그립기도 합니다. 네, 녹색지대가 부릅니다. 사랑을 할 거야. 이제 나도 널 잊겠어. 너무 힘이 들잖아. 원하는 대로 해줄 순 있지만 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욕하지마. 후회할지도 몰라. 철없는 생각. 시간이 흐르면 그땐 이미 늦은 걸.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
예. 우리나라 전통 민요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마을에 살았더래요.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요새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내가 이 노래를 안다 싶으면 내 연식이 좀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총 3절로 되어 있는데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두 사람은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근데 사랑을 했으면 결실이 맺어져야 되는데 맺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맺어지지 않았을까?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왜 갑돌이와 갑순이가 맺어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으면 좋겠습니다. 2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2절에 보면 갑순이가 그러다가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그리고 3절은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뿐이래요. 이렇게 서로 사랑했던 두 남녀가 왜 맺어지지 않았을까? 제가 이것을 어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한번 노래를 들려주고 이야기를 이렇게 좀 풀어나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둘이 맺어지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한 친구가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갑돌이, 갑순이 둘 다 갑시라는 거죠. 예, 뭐 대충 짐작을 하셨겠지만 가사의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둘이가 사랑을 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를 못했습니다. 갑돌이의 마음이 갑순이한테 흘러가지 못했고, 갑순이의 마음이 갑돌이한테 닿지를 못했던 거죠. 갑돌이가 남자답게 용감하게 길을 가다가 물 길러 가는 갑순이 옆을 지나치면서 슬쩍 한마디로 오늘 밤에 물레방앗간으로 나와 한마디 했었더라면, 갑순이도 아무 말 없는 갑돌이를 향해서 남자가 용기도 없어 이렇게 한마디만 셀쭉하니 얘기를 해줬더라면 둘 사이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됐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흘러들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뭐 부모가 허락을 하건 하지 않건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어쨌든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을 같이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든든하게 손을 잡고 나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두 사람은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랬을까요? 저는 이 짧은 민요를 볼 때마다 두 사람 맺어지지 않은 안타까움, 우리나라를 한해정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았던, 이야기가 생기지 않았던, 그래서 아까 편의점이 100세기의 공간이지만 죽은 공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야기가 흐르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죽은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의 사회도 그렇죠. 뭐 보수는 보수대로, 또 진보는 진보대로 서로의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흘러가지 않고 자기들 내에서만 소통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는 단절된 공간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단원 FM, 이 FM이 그런 이야기들이 마음껏 흘러드는 모든 저수지, 그런 바다가 되었습니다. 저수지를 넘어서. 바다가 왜 바다일까요? 모든 걸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가 아닐까요? 더러운 물이건 깨끗한 물이건 쓰레기건 모든 걸 받아주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똑같이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바다 같은 단원 FM, 그런 FM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노래 띄워드립니다. 수아진이 부릅니다. 파초.
꽃처럼 살아야 해. 오늘도 어제처럼 저 들판에 풀잎처럼 우리 쓰러지지 말아야 해. 모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여나 돌아서서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해. 하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순하고 아름답게 오늘은 살아야 해. 정열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나그네야. 하늘을 마시는 하초에 꿈으라오. 가슴으로 노래하는 하초의 뜻을 아오. 모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여나 돌아서서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해. 하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순하고 아름답게 오늘은 살아야 해. 정열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나그네야. 하늘을 마시는 하초에 꿈으라오. 가슴으로 노래하는 하초의 뜻을 아오. 가슴으로 노래하는 하초의 뜻을 아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수아진의 파초. 곡비 문정희. 사시사철 엉겅퀴처럼 푸르죽죽하던 옥리의 엄마는 곡을 팔고 다니는 곡비였다. 이 세상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 천지가 진동하게 대신 울어주고 그네 그 울음에 꺼져버린 땅 밑으로
떨어지는 무수한 별똥 주워 먹고 살았다. 그네의 허기 위로 쏟아지는 별똥 주워 먹으며 까무러칠 듯 우러대는 곡소리에 이승에는 눈 못 감고 떠도는 죽음 하나도 없었다. 저승으로 갈 사람 편히 떠나고 남은 이들만 잠시 서성거릴 뿐이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요염하게 울음으는 옥녀의 엄마 머리 위에 하늘은 구멍마다 별똥 매달아 놓았다. 그네의 울음은 언제 그칠 것인가? 엉겅퀴 같은 옥녀야, 우리 시인에 따라 너도 어서 전문적으로 우는 법 깨쳐야 하리. 이 세상 사람들의 울음 까무러치게 대신 우는 법 알아야 하리. 네, 문정희 시인의 곡비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제가 신앙송을 잘 하지 못해서 이 문정희 선생의 이 시가 주는 이 감동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 시대의 시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그 광산에, 지금도 광산 사고가 많아서 한번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는데요. 이제 땅 밑으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산소겠죠. 지금이야 이제 여러 가지 기계가 있어서 땅 밑에 어느 정도 산소가 있는지를 기계로 측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런 것들 점검한 다음에 작업을 하지만 처음에 광산이 있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전에는 광산에 갈 때 광부들이 카나리아라고 하는 살을 가지고 갔다 그래요. 카나리아가 이 산소에 민감해서 광산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카나리아가 산소가 부족하면 금방 민감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친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금방 픽하고 쓰러져서 죽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광부들은 그 카나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터널의 갱도에 산소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카나리아의 그 모습을 보고 카나리아가 그렇게 죽어버리거나 이렇게 몸짓이 좀 이상하면 바로 도피를 했다 그럽니다. 또 하나가 잠수함이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도 이 잠수함, 우리가 이제 고속버스 같은 거 타면은 조금 달리다 보면은 그냥 잠이 들어버리죠.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차도 이렇게 환기장치가 잘 돼 있어서 좀 덜하기는 한데 예전에는 버스만 탔다 하면은 이제 멀미 기운도 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잠들어요. 그 잠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밀폐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계속 이제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계속 내뱉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공간 안에 산소가 희박해져서 그리고 이산화탄소에 중독이 돼서 잠이 든다고 그러는 거죠. 가끔 가다가 차에서 이렇게 자다가 주무시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차 안으로 스며들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중독돼서 사망을 이르게 되는 건데 똑같은 원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수함에 내려갈 때 그 당시에는 토끼를 또 데리고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도 역시 산소에 민감해서 토끼가 가만히 있을 때는 평안하게 있을 때는 잠수함 내 산소 포화도가 뭐 큰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산소가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아, 산소가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되어서 바로 이제 바다 위로 떠올라서 산소를 공급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잠수함이나 광산이 카나리아가 있었고 잠수함에 토끼가 있었다면 이 시대에도 그렇게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을 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회에 인간이 숨쉬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공기가 부족해져서 우리도 모르게 질식되어져 가는, 그래서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회를 향해서 경고해주고 너희들이 지금 정상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질식되어 가고 있어 라고 지적해주고 그런 지표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저는 그게 시인이라고 봅니다. 무덤덤하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내 주변의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시대의 담론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민감한 촉수를 가지고 안테나를 세워서 그런 사회의 흐름들을 읽어내고 그것을 몇 마디 말로 담아서 우리한테 경고해주고 알려주는 사람들, 그게 시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에 문정희 시인의 곡비라고 하는 시는 먼저 곡비를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네요. 곡비, 곡을 팔고 다니는 노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대충 다 3일장이지만 예전에는 한 사람이 죽으면 뭐 집안에 특히 양반들 같은 경우는 집안에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5일장도 가고 7일장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알려야 되고 그 알린 소식을 듣고 와야 되는 기간도 길었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 가도 우는 사람들을 그렇게 흔히 보지는 못하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울음소리가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곡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야만이 이제 제대로 된 집안이다라고 욕을 먹지 않았는데 사람이 끝없이 아무리 친가가 일가가 죽어도 끝없이 24시간 울 수는 없죠. 근데 사람은 새로운 문상객들이 올 때마다 누가 울어야 되는데 지칩니다. 그랬을 때 고용했던 것이 이 곡비라고 하는 전문적으로 곡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계속 곡을 해줘서 그래서 그 곡소리를 듣고 듣는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억을 되살리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게 해줬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곡비였다라고 하는 거죠. 옥리의 엄마, 시에 나오는 옥리의 엄마가 그런 곡비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엉겅퀴 같은 옥녀야, 우리 시인에 따라 너도 어서 전문적으로 우는 법 깨쳐야 하리. 이 세상 사람들의 울음 까무러치게 대신 우는 법 알아야 하리. 사람들의 울음을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앞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 앞에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교통하지 못하고 아픔을 나누지 못하고 그들의 호흡에 우리의 호흡을 얹히지 못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향해서 꾸짖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시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치환이 부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려두었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내 안으로
사랑 누가 뭐래도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그리고 사는 사랑 조선시대 양반 녀석들 딱한 것들 폼 잡기로는 따를 자 없었다. 그것들 우는 일조차 전한 일로 여겼겄다. 슬픔조차도 뒤에 감추고 에헴 했겄다. 그래서 제 애비 죽은 마당에도 아이 곡이나 한두 번 한운둥 만운둥 하루 내내 슬피 우는 건 그 대신 우는 노비였겄다. 오늘의 지배층 소위 5적, 6적, 7적 역시 슬픔도 뭣도 모르고 살면서 분부를 내리겄다. 울음 따위는 개에게도 주지 말아라. 그런 건 이른바 민중에게나 던져주어라. 그 민중이나 울고불고 아이고대고 할 일이다. 그런 천박한 일, 귀찮은 일은 내 알 바 아니야. 하기야 슬픔이 본질적인 것이 되지 않을 때, 울음이 말단이나 노동자에게만 머물 때, 그런 것들이 다만 천박한 것으로만 보일 때, 시인아 너야말로 그 민중과 함께 민중의 울음을 우는 천한 곡비이거라. 곡비이거라. 감옥의 무기수가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내 인생을 노래해 주시오. 그 말씀 잊어버릴 때 나는 시인이 아니다. 시인이 아니다. 노래를 듣다가 보니까 갑자기 아까 문정희 시인의 곡비를 이야기했는데 고은 시인의 곡비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나서 급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인데 내용이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다가옵니다. 슬픔은 개에게도 주지 말아라. 민중에게 던져주어라. 그건 천박한 일이다. 저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아들이 4살, 6살 때 화성의 시린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고3, 고1일 때 단원고의 세월호 사고를 겪었고요. 아들이 이제 27, 25인데 이태원 참사를 겪었습니다. 다 제 아들 또래,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때 없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치밀어 오르는 슬픔들을 가눌 길이 없었는데 우리 사회는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슬퍼해 주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들의 슬픔에 귀 닫고 눈 닫고 때로는 비난까지 하면서 같이 슬퍼해 주지 않는 이런 사회. 고은 선생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감옥의 무기수가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내 인생을 노래해 주시오. 내가 그 말씀을 잃어버릴 때 나는 시인이 아니다. 시인이 아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식인이 이 사회에 그런 카나리아 노릇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지식인이 아니라 지식기능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이런 사회에 부조리에 정의의 칼을 뽑지 않을 때 그는 검사가 아니라 검새가 될 수밖에 없죠. 기자가 그런 아픔과 그런 그늘진 곳에 그런 부조리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입맛에 맞추어서 권력의 향배에 맞추어서 그들의 팬을 오욕할 때, 오도할 때 그들은 기자가 아니라 기레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종교인이 그런 자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한테 그런 자들의 아픔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 그들은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첫 방송인데 그래서 단원 FM에 바라는 내용이라고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큰 주제라고 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단원 FM이 그렇게 이야기가 모여들고 이야기를 내보내는 곳.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호흡이 만나서 같이 어울리고 그것에서 위로받고 같이 웃고 울고 그런 소통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저수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시간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괜히 저도 모르게 이야기가 좀 많이 무거워졌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즐거운 이야기. 우리의 공연이 서양의 공연이 무대가 있고 공연자와 관객이 떨어져 있는 공간이라면 우리는 같은 마당에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호응하고 같이 어깨춤을 들썩이는 그런 것이 우리의 문화죠. 네,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의 이 안산 FM을 통해서 그런 문화가 같이 모여지고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새해 첫 방송이었는데요. 저도 이런 방송을 한번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단원 FM도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조그만 디딤돌 하나 놓았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 역시 그런 마음으로 같이 호흡을 포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 띄워드립니다. 아이유의 너의 의미입니다. 나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 여게 코스모스로 피고 수첩으로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선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나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 여게 코스모스로 피고 수첩으로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슬픔은 강이 여게 코스모스로 피고 수첩으로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야?